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수학 강사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7월 모의고사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사전 문항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번 문제는 경우의수 문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우리 x에서 y로 가는 함수들 중에서 가번과 나번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가장 경우를 쉽게 나눌 수 있는 거는 F3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얘가 만약에 확정되면은 요것도 제약 조건이 생기죠.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F4, F5도 제약 조건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제약 조건을 많이 주는 F3을 기준으로 우리 나눠볼 텐데 우리 첫 번째로 F3이 1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F3이 1이 되면은 F1과 F2는 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로 갈수록 더 크거나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F1과 F2는 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F1도 1이고 F2도 1이 돼야 돼서 요거는 이제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F4, F5, F6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뒤로 갈수록 크거나 같아지도록 즉 1부터 5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OH3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 OH3은 7C3과 같기 때문에 총 35가지가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F3이 2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F1과 F2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가번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2라는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F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1은 얘는 2가 되면 안 되죠. 1이 돼야 되고 요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4, F5, F6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 2보다는 크거나 같은 2부터 5까지 중에서 총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6C3이 되고 얘는 계산해주면 20이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 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F3이 3이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번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F1하고 F2는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얘랑 곱해졌을 때 완전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F1과 F2 중에서 반드시 3이라는 인수 하나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3. 그 다음에 얘는 1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2라는 인수 같은 게 새롭게 나오면 안 되니까 얘는 1. 이렇게 이제 돼서 이 경우도 F1과 F2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F4, F5, F6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3 이상의 숫자 3, 4, 5 요 세 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3H3은 5C3과 같은 10이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경우에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F3이 4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는 F1, 2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 F3 자체는 완전 제곱수니까 우리가 루트 F1, F2가 얘 자체가 자연수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가장 간단하게는 얘네 둘이 그냥 같은 숫자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 F1과 F2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쓸게요. 둘이 똑같은 1, 1이 되거나 2, 2가 되거나 3, 3이 되거나 4, 4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이 루트 안에서 곱셈이 완전 제곱수로 나오게 돼서 즉 자연수로 루트 결과가 자연수로 나오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우리 F1이 1이고 F2가 4가 되는 이 경우도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4라는 완전 제곱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우는 여기 옆에다 쓸게요. 총 5가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F4, F5, F6을 선택하는 건 4 이상, 즉 4랑 5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이거는 4C3과 똑같고 20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F3이 5가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F1하고 F2 중에서 5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그러면은 요 F1은 완전 제곱수로 나와야 되겠죠. 얘네 둘이 5, 5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1 아니면 4 이렇게 해서 총 2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F4, F5, F6은 선택권이 없어요. 다 5 이상이 돼야 되니까 5, 5, 5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부터 쭉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구했던 걸 다 종합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경우 35, 두 번째 경우 20,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10, 네 번째 경우 20,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 2 이렇게 이제 나와서 35, 20, 10, 20 더하기 2. 계산이 어렵네요. 87로 구하려는 경우의 수는 총 87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 해석이 조금 어렵지 문제 해석만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도 굉장히 간단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29번에서 우리 x랑 y라는 두 확률 변수가 똑같이 0에서 a 사이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각각 fx랑 gx인데 fx는 상수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는데 쉬운 fx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0부터 a까지인데 얘가 쭉 상수 함수 b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게 우리 문제의 조건이죠. fx는 아주 쉬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항상 이 전체 넓이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된다 때문에 얘가 넓이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b를 a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a분의 1이다. b랑 a는 서로 역수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x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gx는 우리가 x라는 게 등장을 하네요. x, 0에서 x 사이일 확률값이 gx의 값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문자 x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 대문자 x는 이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확률값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분의 1x가 되죠.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값은 a분의 1x로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a분의 1x다. 그냥 1차함수예요. 여기 a까지 했을 때 이 gx는 기울기가 a분의 1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넓이 전 사건의 확률 얘는 넓이가 우리 1이 돼야 되는데 삼각형이니까 우리 밑변과 높이가 다 알려진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1이어야 돼서 a가 2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구했던 a, b의 관계식 때문에 b는 2분의 1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확정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2로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는 0 이상 y가 0 이상 c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 즉 0에서부터 c까지 했을 때 넓이가 2분의 1로 되려면은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대문자 y는 요걸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 1이 절반으로 줄어들려면은 길이의 b는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서 여기 루트 2까지 적분했을 때가 혹은 이 넓이를 계산했을 때가 정확하게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 이 C는 루트 2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다 구했으니까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 A 더하기 B 곱하기 C제곱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A는 2, B는 2분의 1, C는 루트 2, 즉 제곱을 하면 2 이렇게 돼서 구하려는 답은 5가 됩니다. 자, 확률과 통계 3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 면에 숫자 1이 2번, 그 다음에 2가 4번 이렇게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나온 눈을 우리 AN이라고 했을 때 총 6번을 던지는 거죠. 우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A4, A5, A6을 더한 것보다도 더 클 때 A1과 A4가 1일 확률은 얼마다? 이런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풀 텐데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 3번을 던져서 나온 눈을 일단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텐데 요 알파, 베타, 감마 1 아니면 2라는 숫자들이 나오겠죠. 요 합이 될 수 있는 값은 총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뉘게 되죠. 주사위를 던져서 1 아니면 2가 항상 나오게 되니까 이 합으로서 가능한 거는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확률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3이 나오려면 1만 3번 나와야 되니까 우리 주사위 한 번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합이 3으로 나오려면 얘만 3번 나와야 되니까 27분의 1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합이 4로 나오려면은 1이 2번, 2가 1번 나와야 되니까 우리 27분의 2에다가 이 순서를 바꾸는 거 3가지가 있죠.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한 경우니까 경우는 총 3가지 그 다음에 얘 하나랑 이거 2개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숫자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합이 5가 되려면 1 1번, 2 2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7분의 12, 그 다음에 6이 나오려면 셋 다 2가 나와야 되니까 27분의 8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검산도 한번 해볼까요?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거 잘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 중에서 알파가 1이 되는 거, 요 첫 번째 값이 1이 되는 거는 이 경우는 전체 다 셋 다 1이니까 알파가 1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요 합이 4가 되는 것 중에서 알파가 1인 경우는 알파 1로 놓고 얘가 1, 2 아니면 2, 1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합이 5가 되면서 알파가 1이 되는 경우는 둘 다 2가 돼야 되니까 27분의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6이면서 알파가 1이 되는 거는 없죠. 네,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3번을 던진 거 기준으로 해서 했냐? 우리 A1, A2, A3가 합이 이것들 중에 하나일 거고 마찬가지로 A4, A5, A6 중에 A6도 합이 이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체 확률은 즉 이 밑에 들어갈 확률 값은 뭘 쓰면 되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이렇게 3번을 던진 것들 2개를 비교했을 때 얘보다 더 큰 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6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은 27분의 8이 되고 얘는 이거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3, 4,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 27분의 19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A1, A2, A3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확률은 27분의 12가 되고 얘는 합이 3 아니면 4가 되면 되기 때문에 27분의 7 여기 두 개를 더한 값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얘가 4가 되면 얘는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27분의 6 곱하기 27분의 1 이게 요걸 만족할 확률입니다. 네. 근데 우리 조건부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것들 중에서 얘랑 얘가 1이 되는 것들을 이제 이 분자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예,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보다도 더 크면서 동시에 A1과 A4가 1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 하나가 1이 되는 확률은 이렇게 밑에 조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얘 합이 6이 된다. 그럴 확률이 0이니까 뭐 나머지 해줄 게 없죠. 그냥 써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고 만약에 이거의 합이 5가 된다. 그럴 확률은 27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A4, A5, A6은 합이 3이 되거나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친 거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A1, A2, A3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A3, A4, A5, A6의 합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써주면 이렇게 이제 돼서 얘네들을 정리할 때 우리 분모가 27제곱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분자만 잘 계산을 해서 우리 써보면은 얘네 둘을 곱한 거 152, 그 다음에 84, 6 이렇게 돼서 분모는 242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24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약분을 꼭 해줘야 되겠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내가 이때 P분의 Q 형태 얘네 둘의 합이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풀이는 대칭성을 활용한 방법인데 우리 이런 대칭적인 상황일 때 이게 더 큰 확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때 쓰는 방법으로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 일단은 세팅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 사건을 사건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사건 F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시다. 그래서 우리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자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상 P2분의 P2 교집합 F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대칭성을 활용해 줄 텐데 대칭성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P2를 계산한다. 즉 이게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할 때 우리 전체에서 A1, A2, A3랑 A4, A5, A6에 얘네 둘이 서로 같아지는 확률을 빼면은 이쪽이 더 크거나 이쪽이 더 크거나 하는 그런 확률만 남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정확하게 이쪽이 더 클 확률이 됩니다. A1, A2, A3의 합이 더 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확률을 빼준 다음에 절반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걸 우리 대칭성을 활용한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이제 많이 하죠. 자, 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써보면은 여기 이 부분만 잘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식을 써보면은 얘네 둘이 둘 다 3으로서 같다. 즉 1, 1, 1, 1, 1 다 1로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이 2번, 2가 1번 나와서 합이 4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이 2번, 2가 1번 나오는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해 준 거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둘 다 4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둘 다 5가 될 확률은 이게 합이 5가 될 확률인데 둘 다 5로 나와야 되니까 이걸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둘 다 6이 될 확률은 전부 다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개의 숫자 전부 다 2가 나올 확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을 할 때 3의 6제곱 729를 이제 공통적으로 분모에다 넣어주면은 여기서는 1의 6제곱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중괄호 안에가 분자가 6이었는데 제곱을 하니까 36.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가 12였는데 제곱을 하니까 144.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가 이건 중괄호 없네요. 2의 6제곱 6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거를 1에서 빼서 절반을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 우리 대칭성을 이용해서 P2의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요령으로 P2 교집합 F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이거의 의미를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우리 P2라는 사건은 A1, A2, A3의 합이 A4, A5, A6의 합보다 더 커지는 걸 의미하고 F는 간단해요. A1과 A4가 둘 다 1로 나오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미 A1과 A4는 1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될 확률을 곱해주면서 특별히 우리 요것까지도 만족하도록 A2 더하기 A3가 A4는 했죠. A5 더하기 A6보다 크다. 요것까지도 만족하게 하는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우리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할 때 절반을 해줄 건데 뭘 해주냐? 1에서 이 합이 같아질 확률을 뺀 다음에 절반을 취하면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도 같은 요령으로 해볼까요? 우리 이 확률을 계산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좀 더 쉽네요. 둘 다 1로 같아진다. 3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둘 다 2로 같아진다는 요거고 둘 다 3으로 같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2C1의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둘 다 4로 갔다.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공통적으로 분모는 81로 이렇게 통분을 해주고 여기서는 1이 들어가고 여기 중괄호 안에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2의 4제곱 16 이렇게 돼서 81분의 3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1에서 빼주면은 81분의 48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고 또 9분의 1을 곱하면은 729분의 아까 48이었는데 2분의 1 곱하니까 24 약분이 더 되지만 일단은 둘 다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729분의 24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 분자를 구했고 그 다음에 분모를 구했으니까 우리 구하려는 답은 이 값인데 242분의 24다. 즉 121분의 12다. 라고 해서 분자 분모의 합은 133. 아까랑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 미적분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우함수, 그 다음에 주기함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적분값들이 있을 때 이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우리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참고 삼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넓이는 2가 된다라는 거고, 요 한 조각은, 그 다음에 우리 우함수 조건 때문에 이쪽도 그래프가 결정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과 0 사이도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반복해서 그려진다.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처음 시작을 이 조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왼쪽에다가 이 적분값을 써놓고 오른쪽을 우리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평행이동을 해줘서 이 적분 구간을 좀 바꿔줄 텐데,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해주면은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되고, 함수들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네, 일단은 그냥 다 쓸게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함수도 평행이동, 그 다음에 적분 구간도 똑같은 평행이동 해주면 당연히 적분값은 서로 일치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주기성 때문에 얘는 fx로 바꿔 쓸 수 있고, 요것도 코사인 2파이x랑 그냥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반영해서 써보면은 우리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x 더하기 2 코사인 2파이x,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이 함수는 가번 조건으로 우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라는 함수, 기함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뭐죠? 기함수죠. 기함수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한다? 0입니다. 그래서 얘랑 곱해서 적분하는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숫자로 알고 있는 게 2 곱하기 fx의 적분은, 우리 fx의 적분이 정수부터 그 다음 정수까지는 2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해서 적분한다. 2배의 fx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적분. 정수 단위 한 칸당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총 6칸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얘는 상수 2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칸에서의 적분값 총 6칸,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코사인 2파이x,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처음에 출발했던 숫자가 2분의 47이었는데 여기 24를 넘겨주고 나면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코사인 2파이x,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주기가 2고 얘는 주기가 1, 어쨌든 2만큼 더해줘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인데,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도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같은 값이 나와서 주기가 2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한 주기에서의 적분값은 요거의 3분의 1, 얘는 적분 구간의 길이가 6, 얘는 적분 구간의 길이가 2, 근데 2가 주기다. 이 한 주기의 3배 적분 구간의 길이를 가지면 이 값은 얘의 3배가 돼서, 반대로 하면은 얘의 3분의 1을 곱한 게 이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우함수, 얘도 우함수, 이 조건을 이용하면 0부터 1까지 fx 코사인 2파이x는 우리 요거의 절반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죠. 자, 거의 다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부분적분을 수행을 해볼 텐데, 우리 부분적분, 이 코사인을 적분하는 부분적분을 해보면은 코사인의 적분 사인이니까 2파이분의 1이 앞에 나오고,
뒤쪽을 먼저 적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분했던 걸 그대로 쓰면서 이 앞쪽을 이제 미분할 차례인데 F'X 이렇게 이제 주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 sin 2πx 때문에 1을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0이 될 거고 이 뒤쪽에 나온 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값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F'X sin 2πx의 적분은 우리 얘는 0이었었고 이게 이거랑 같은 건데 마이너스 2파이를 양변에 곱해주면 구하려는 답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2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문제인데 우리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죠. 여기 AB의 길이는 2라고 돼 있고 이런 반원위에서 한 점 P를 잡아서 이렇게 문제의 조건으로는 Q는 어떻게 잡냐?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이 PB의 길이, PQ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Q랑 B랑 연결하고 P랑 A를 연결해서 R, 그 다음에 B에서는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려서 AP를 연장한 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S, 그 다음에 이 넓이랑 이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를 바꿔줄 텐데 일단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같으면은 여기 활골이라고 하나요? 이 활골 이 부분하고 이 활골 부분은 서로 넓이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끼우면은 우리 F 더하기 G를 하는 데 있어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삼각형 두 개를 각각 구해도 되고 조금 더 이제 영리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얘에 대한 원주각도 이 원주각하고 똑같은 세타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직각일 텐데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얘네 둘이 서로 각이 똑같으면서 여기가 직각이 된다. 이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넓이가 똑같으니까 우리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여기로 딱 옮겨주면은 삼각형 PQB의 넓이가 F 세타 더하기 G 세타가 됩니다. 삼각형 PQB의 넓이. 자, 그러면 삼각형 PQB의 넓이는 우리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여기가 2가 되면은 여기는 2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2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 사인 세타가 되네요. 여기 원주각이 세타니까 이 길이도 2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삼각형 PQB는 여기다가 따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 사인 세타. 여기도 그러면 2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 이런 이제 상황이라서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 높이는 2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밑변의 절반은 2 코사인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주어져서 우리가 삼각형 PQB의 넓이는 4 사인 세제곱 코사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문제에서 구하려고 한 거는 얘를 전체적으로 세타 세제곱으로 나눠서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 세타분의 사인 세타 1로 수렴하고 코사인 자체는 1로 수렴하니까 구하려는 답은 4가 됩니다. 자, 미적분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이 양수인 이차함수. 그러면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제
a라고 씁시다. 이런 2차 함수인데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고,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x축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림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fx에 2의 x제곱을 곱한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개형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x절편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2의 x제곱을 곱해도 0이 되는 거는 이제 원래 없었으면은 이 함수에서도 없기 때문에 gx의 그래프 개형은 x절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늘 증가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옆에다 그릴게요. 극대극소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극대극소가 있는 이런 그래프 개형으로 나타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는 문제의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게 내가 여기서 양수 k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하는 이 gx는 k다를 만족하는 x가 한 개씩 있고 그거는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x의 합을 원소로 갖는 원소의 합을 함수값으로 갖는 hk가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늘 한 개씩 나오니까 그냥 연속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불연속점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이런 극대극소를 갖는 그런 값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k가 이렇게 있을 때 위아래로 지나갈 때 원소의 개수가 하나만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극소 지점을 딱 지나가게끔 할 때는 불연속이 될 수 있죠. 왜냐? 원래 하나를 더하던 게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하고 그 위로 가면 세 개를 더하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높이, 이런 높이도 불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3개를 더하다가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를 더하게 되니까 이런 잠재적인 불연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불연속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 되려면은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볼 텐데, 우리 첫 번째로는 여기가 0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은 여기도 결정이 되는 게, 우리 나번 조건을 보면은 hk의 우극한 k가 3, 2 플러스로 갈 때, 그 다음에 hk의 3, 2 마이너스로 갈 때, hk의 3, 2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2라고 했는데, 이 불연속은 이제 이 높이가 되겠죠. 여기 이 높이가 3, 2라는 건데, 요거보다 위에서는 합이 이만큼 더 크고 이거보다 아래에서는 합이 이만큼 더 작다. 이 차이가 2가 되려면은 여기는 1이 돼야 된다는 거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죠. gx의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면은 나번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0과 1에서 각각 극대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우리 g'x는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지만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gx는 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니까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돼서, 또 하나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이 조건. 우리가 G1이 3, 2로 나온다. 계산을 해봤을 때 3, 2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는 A2가 되니까 A는 3으로 나온다. 요거는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에 위배되죠. A가 3보다 크다. 최고차의 개수가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건에 위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불연속이 하나이기 위해서는 이쪽이 0이 돼도 되는데, 이때 우리 또 나번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위치를 결정을 해보면은
K가 3, 2 플러스로 갈 때랑 K가 3, 2 마이너스로 갈 때 둘의 차이가 2가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요 높이를 지나갈 때 불연속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불연속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이가 2가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2가 되려면은 이 위에서는 합이 이만큼 더 커진다.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합이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려면은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이 높이가 정확하게 3, 2가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대입할 땐 하나만 더해서 이 값으로 나오다가 요거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두 개를 더하게 되는 총 세 개를 더하게 되는데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즉 아래에 있을 때보다 위에 있을 때가 이만큼 더 크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게 돼서 요 그림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우리 G'X가 마이너스 1과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을 통해서 Gx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Gx의 식이 되고 얘도 이 조건으로서 결정을 할 수 있죠. G-1이 3, 2가 된다. G-1은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3이니까 3a 2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서는 a가 2제곱으로 나오네요. 요거는 3보다 큰 거 잘 만족하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gx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이 gx가 됩니다. 2제곱이라는 거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은 2의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문제에서 g-6 그 다음에 g2 둘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g-6은 여기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보면은 43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2는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은 3 2의 4제곱 이렇게 이제 돼서 둘의 곱은 129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 기하 사전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타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F랑 F'을 두 초점으로 하는 이런 타원에 대해서 A를 2분의 3, 0이라고 할 때 여기다 그냥 기록을 해보죠. F는 6, 그 다음에 A는 2분의 3, 그 다음에 F'은 X좌표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를 같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길이는 2분의 9가 되고 이 길이는 2분의 15가 되니까 우리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3대 5가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여기를 3K라고 쓰고 여기를 5K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BF를 연장한 이 직선과 AF'을 교점을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쓰면은 B는 있네요. C라고 쓰면은 우리 여기 각이 2등분 되는데 밑에랑 수직으로 만난다. 이 삼각형 PFC가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여기 길이가 3K 얘랑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5K에서 3K 뺀 거 2K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 CF'F를 볼 텐데 CF의 중점은 B가 되고 F'F의 중점은 O가 되니까 우리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 얘는 서로 평행하면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 여기 OB의 길이는 K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했죠? OB의 길이가 루트 3이다. 그러면 다 했네요. 우리
이 PF 더하기 PF 프라임이 총 8K였는데 즉 2A가 8K인데 K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4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가 6이니까 우리 A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 B제곱이다.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6제곱이다. 이 식에서 우리가 48에서 6제곱 36을 뺀 게 B제곱이 12니까 B는 2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는 A, B의 곱은 24가 됩니다. 자, 29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번에서 정삼각형 ABC,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다가 길이를 표시를 해놓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B랑 C의 1대3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D의 위치를 찍어보면은 B랑 C의 1대3 외분점 이쪽으로 1만큼 가고 이쪽으로 3만큼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D의 위치는 이 BC 길이의 절반 3만큼 더 간 위치에 여기 뭐 길이를 밑에다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D 위의 점 P에 대해서 내가 요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Q라고 한다 그랬는데 EPA 더하기 PD 요거는 3을 앞에 뺏어 쓰면은 3분의 2 PA 더하기 3분의 1 PD에 해당하니까 우리 요거는 또 뭐가 되죠? AD의 1대2 내분점이 됩니다. 저 가운데가 더하기니까 1대2 내분점. 그래서 뭐 그 점을 N이라고 해보죠. N은 AD의 1대2 내분점. 결과적으로는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N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P를 잡아야 되는데 N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Q의 위치도 이제 찾아봅시다. 여기 AD를 연결해서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제가 비율을 쓸 때는 이렇게 괄호를 써서 칠게요. 길이가 아니라 얘가 1대2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P를 여기다 잡아서 PN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끔 하려면은 당연히 얘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 Q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N에서 가장 가까운 이 CD 사이의 점들 중에서 N에서 가장 가까우려면 즉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지려면 수선의 발점이 돼야 돼서 그래서 Q의 위치도 결정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길이로서 표현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 AO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여기가 1대2면은 여기도 1대2가 돼서 이 길이는 2, 이 길이는 1 이런 식으로 돼야 이 길이 4, 이 길이 2로 2대1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Q의 위치는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R이라는 점은 O를 중심으로 하고 OA의 길이는 우리 OA의 길이 얼마가 되죠? 여기 2루트 3인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R이라는 점은 O를 중심으로 하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원주상의 점, 즉 삼각형 ABC의 외접원상의 점이 바로 R이 되는데 우리 이런 R에 대해서 내가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QA랑 QR. 근데 R이 중심이 O인 원주상의 점이면은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죠. QA랑 QO 더하기 OR. 이렇게. 우리 Q도 정해진 점, A랑 O도 다 정해진 점이니까 요거는 상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R이 움직이면서 바뀔 수 있는 값인데 R이 중심이 O인 원을 도니까 얘랑 얘가 서로 방향이 일치할 때 그때가 얘 최대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QA의 크기랑
5R의 크기를 그대로 곱했을 때가 이 뒷부분의 최대값, 앞부분은 상수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QA 내적 QO를 계산을 할 때는 마치 좌표 평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길이가 루트 3이고 이 길이는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QO 벡터는 2, 루트 3이라고 생각하고 QA 벡터는 2, 3루트 3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성분 벡터로서 (13이) 나오는 거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QA의 크기도 요거의 크기 루트 31이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R의 크기는 얼마였었냐? 2루트 3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최대값인데 이 앞쪽은 13, 그 다음에 뒤쪽은 얘네 둘을 곱한 거 2루트 93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 QA 내적 QR의 최대값 13 더하기 2루트 93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기하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간 도형 문제인데 우리 구가 하나 있고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교선에 ABC라는 점을 잡아서 요 조건이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OA랑 BC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은 여기 O가 있고 ABC를 이 위에 잡는데 OA랑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BC를 잡으면은 이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번 조건에서 PAO가 60도가 된다 그랬고 그러면은 PAO는 정삼각형이네요. 예, 그 다음에 P에서 내린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이 OA 위로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 PAB랑 PAC는 이 평면에 대해서 PAO 평면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이 OA 위로 떨어진다. 자,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단면을 생각할 텐데 헷갈리지 않고 잘 보기 위해서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P'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PAO를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정삼각형이에요. 4, 4, 4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선분 OA 위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P'이라는 점은 OA의 중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 PAB를 또 볼 텐데 여기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그림상에서는 H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우리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P'에서 H를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면으로는 요 알파 위에 있는 이 원과 삼각형 ABC를 그림으로 그려줄 텐데 아까 그렸던 거를 좀 확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P', AO의 중점에 P'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 이게 H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PA의 길이가 4. 문제에서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루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AH의 길이는 그냥 얘에다 이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죠. 2분의 루트 10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 P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 16에서 2분의 5를 빼니까 2분의 27, 2분의 3 루트 6, 이렇게 이제 PH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방금 구한 것처럼 2분의 루트 10이 되니까 여기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 P'H의 길이는 4에서 2분의 5를 뺀 거 2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6인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네. P'H의 길이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AB의 길이를 구해 볼 텐데, 간단한 방법으로 얘를 쭉 연장해서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니까 삼각형 AHP'과 ABD는 서로 닮음이 되는데, 닮은 비가 1대 4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의 4배가 여기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2루트 10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해서 요 길이도 체크를 해보면 얘 4배가 돼서 2루트 6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한 AB의 길이를 갖다가 이 PAB에다 기록해 보면은 2루트 12 AB의 길이. 따라서 우리 삼각형 PAB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해 주면은 3루트 15로 나오는 거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죠. 자, 삼각형 PAB 넓이 구했는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는 PAB를 평면 PAC에 정사형 시켰을 때의 넓이니까 PAB와 PAC가 이루는 각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서 우리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여기 원래 그림에서 PAB와 PAC는 PA를 교선으로 가지니까 이 교선에 대해서 이면각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B에서 PA에 내린 수선의 발을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까 좌우대칭성에 의해서 C에서 PA에 내린 수선의 발하고도 일치하게 되고, 이렇게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일치하게 되면 이 각도가 그대로 이면각이 됩니다. 세타라고 할까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게 이면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삼각형 BLC만 이제 따로 떼서 볼 텐데, 이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BL이라는 건 뭐냐?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쪽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근데 이 길이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넓이가 3루트 15로 나와 있으면은 그거에 2배를 한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면은 이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 길이는 2분의 3 루트 15. 얘를 밑변, 이걸 높이로 했을 때도 똑같은 넓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L의 길이, 이 삼각형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높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이 길이도 2분의 3 루트 15. 그 다음에 BC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가 8이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걸 이걸로 나눠준 게 바로 요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 길이는 4루트 60, 8루트 15를 8로 나눠준 거 루트 15 이렇게 이제 돼서 BC의 길이는 총 2루트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로 뒀던 거예요. 근데 이 루트 15가 다 붙어 있어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얘랑 닮음인 도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가 어떻게 되냐? 루트 15를 나눠주고 2를 곱해주면 3, 3, 4. 닮음이면 여기 각도는 똑같을 테니까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9분의 1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진짜로 다 했습니다. 우리 PAB의 넓이도 구했고,
두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이면각의 코사인 값도 구했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S는 PAB의 넓이 3루트 15에다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9분의 1을 곱한 거 3분의 루트 15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30 곱하기 S 제곱을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30 곱하기 요거의 제곱 9분의 15 3분의 5 답은 50이 됩니다.